9번 4차 산업혁명 이거요. 이거 저 이 문제 보고 정말 전율을 또 느꼈어요. 어제가 서울시 시험이었고 그저께 금요일 날 저희가 그 압축 강의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압축 강의. 지금 압축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죠. 합격생들이 영순위로 추천하는 압축 강의. 거기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 이 4차 산업혁명 문제를 냈어요. 냈는데 99%가 같게 이 문제가 나와요. 이게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거잖아요. 행정학은 범위가 없는 과목이에요. 4차 산업혁명 슈밥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2006년인가요? 2016년에 처음 이 말을 썼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 말을 썼는데 행정학의 교과서에는 아직도 없고 이론도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나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논문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문제를 하나 구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 올패스 여기 문제집에도 제가 수록을 했었어요. 그 문제를 시험 전날 금요일 날 이거 풀고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그대로 나 거의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4차 산업혁명과 정부 모형 옳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요. 요 서울시 7급을 대비해서 만든 올패스 저희가 올해는 지금 올패스가 5개로 나뉘어서 문제가 DNA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올패스 1이 요거였어요. 서울시 지방 7급. 올패스 2가 지금 이미 나와 있죠. 요거. 국가직 9급. 여기 국가 9급 4월달에 그거 대비해서 이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올패스 3가 서울 지방 9급 6월달에 시험 보니까요. 요게 나올 거고 올해부터는 서울시도 이제는 인사혁신처에 의뢰를 해서 수탁을 해서 지방 9급처럼 똑같이 같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같은 날 하기 때문에 서울시만의 고유한 그 풀에서 뭐 이상한 문제 그런 거 이제는 좀 덜 나올 거예요. 그냥 지방직이나 국가직 스타일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서울시 7급은 그게 아니죠. 이게 추가 채용이라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따로 출제를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탄이 요게 이제 군무원 시험이에요. 군무원도 DNA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문제 자체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게 국가 7급. 여러분들 8월달 시험 보시는 그거에 대비해서 한 4월 말쯤에나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험들은요. 약간 DNA가 달라요. 같은 풀이 아니고 스타일이 좀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작년까지 이렇게 했더니 아무래도 적중이 좀 그렇고 혼란스럽고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지금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7급에 1탄으로 대입해서 낸 게 13회의 이 문제가 요 문제가 여기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4차 산업혁명은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사물 인터넷 오브 띵 이런 것들을 기술을 기반으로 해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만 근본 본질은 달라요. 어떤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건 일종의 아주 대규모 문화혁명이에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문화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단순히 3차 산업혁명은 전자정보 초창기 때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하고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요.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예측성 모든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연결이 돼서 융합이 돼요. 연결하는 건 일종의 융합이고 융합. 초지능성 모든 거를 정말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지능 있게 하는 예측성 미리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3대 속성이에요. 우리 빅데이터의 3대 속성하면 뭐 3V라고 하듯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시공을 초월한 창조지능 정보를 추구하는데 이게 정부 4.0이에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은 정부 1.0, 2.0, 3.0까지가 이게 3차 산업혁명.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요, 정부 이제 4.0이라고 4.0. 4.0. 그런 게 바로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 초융합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정부 행정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 중앙과 지방, 시장 모두 다 융합과 협력을 하는, 그를 위해서는 이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뭐 협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버넌스를 적용할 것인지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적 거버넌스. 단순한 협치가 아니라 전략적 거버넌스가 요청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제를 신경향 문제를 틈날 때마다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 신경향 문제도 함부로 막 써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혀 그냥 마치 문제를 위한 문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상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안 나오면 결국 여러분들을 제가 혹세무민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새로운 문헌이나 논문이나 이런 데서 신경향 문제를 많이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최종 이걸 책에 수록하거나 쓸 때는, 문제로 쓸 때는 엄청나게 고심을 합니다. 이걸 내가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정말 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다시 걸러서 그런 문제들만 쓰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번에 나온 문제는 요거예요. 초연결성, 초지능성,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며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건 틀리죠. 사이버 물리 시스템 혁명이다. 사이버, 피지컬, 그러니까 사이버와 피지컬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융합된 혁명이라고 합니다. 문화 혁명이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이용해서 국가의 기존의 전략적 산업하고 전부 융합을 하는 거예요. 맞는 거죠. 이게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것을 토대로 한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속도나 그다음에 범위나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3차 산업혁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걸 조금 제가 더 우리 여러분들 자료 갖고 계신가 한번 보시면은 기술 발전의 속도, 범위, 그다음에 시스템적 충격, 문화혁명이라는 점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근본적인 특성을 달리한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맞는 말인데 이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저희 그 올패스 문제 합격자들이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어떤 선생님이 내시든 동용 뭐 모의고사가 다 그게 그거겠지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른 교재 문제집을 선생님들이 낸 문제집을 제가 보긴 보는데요. 보면 거의 다 기출 문제예요. 아니면 기출을 변형했거나. 근데 저희는 줄 말씀드리지만 기출은 30%, 변형된 거 30%, 40은 신경향. 근데 그 신경향이 새롭게 적중되는 경우가 많고 그 신경향 문제도 그냥 전혀 문제를 위한 문제,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심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런 게 출제가 보면 행정학의 범주가 보통 이 범주다 하면 여태까지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이 언저리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엉뚱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금 기존의 행정학 교과서는 수록이 안 돼 있지만 새로 나온 문헌이나 이런 데서 자꾸 언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향 문제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풀어보시면 더 효과 있겠지만 강의를 못 들으시더라도 한번 꼭 문제라도 풀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요게 서울시 지방 7급에 대비해서도 어떤 학생은 이게 13회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12회 시간이 없어가지고 12회까지밖에 못 풀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자기 운이고 자기 복이죠. 어쩔 수 없죠. 한번 꼭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